이 좋은 걸 한국만 보고 있었단 말이야. 이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 전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줄여서 캐대언이라고 불리는 이 애니메이션 영화 때문인데요. 세상에, 이 영화가 넷플릭스 영화 부문 역대 1위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누적 시청수가 무려 2억 3,600만을 돌파하며 신기록을 세웠죠. 쇼 부문까지 다 합치면 다음으로 역대 3위라고 하니 정말 믿기 힘든 성적입니다. 심지어 아직 3주 정도 시청수 집계 기간이 남아있어서 웬즈데이와 오징어 게임을 넘어서 넷플릭스 전체 1위 신기록을 세울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북미 박스오피스에서도 싱어롱 상영만으로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으니 이 정도면 역대 1위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니, 공개된 지 10주가 넘었는데도 시청자 수가 여전히 우상향 직선을 그리고 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최근 또 한 번 시청수가 급격히 늘어난 배경에는 일본에서의 흥행 역주행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참 재밌는데요. 캐대언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 돌풍을 일으키는 동안 이상하게도 일본에서는 줄곧 5위권에 머물 뿐 단 한 번도 1위를 차지하지 못했었습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선 일본 특유의 폐쇄적인 성향, 즉 자국 애니메이션 외에는 잘 받아들이려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점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었고, 한국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이 잘 나가는 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분위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흥행 부진의 또 다른 핵심 원인이 바로 더빙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캐대언의 일본 더빙판은 노래 파트까지 전부 일본어로 번안해 더빙했었는데요. 이게 원곡의 맛을 전혀 살리지 못한 처참한 가창력으로 조롱거리가 됐었습니다. 원곡의 폭발적이고 시원한 고음 파트를 제대로 따라하지 못해서 키를 낮춰버린 것은 물론이고 음정도 불안정했으며 어색한 일본식 영어 발음으로 영어 가사를 읊조리니 이걸 듣는 사람이 민망해질 지경이었죠.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은 수준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 해외 영화나 드라마를 더빙으로 보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라는 겁니다. 일본은 성우 문화가 매우 발달해 있기도 하고 한자와 히라가나, 카타카나 세 가지 문자를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 일본어의 특성상 자막의 가독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일본인들이 자막보다는 더빙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 엉망진창인 일본 더빙판을 먼저 본 사람들이 악평을 퍼뜨리면서 일본에서의 흥행은 실패로 이어졌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폭발적인 흥행세가 이어지고 2달이 지난 지금에도 그 열기가 식을 줄을 모르자 갈라파고스화되어 있던 일본인들도 드디어 흥미를 가지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스스로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게 자막판을 통해 캐대언의 진면목을 보게 되면서 마치댐이 터지듯 엄청난 속도로 흥행 역주행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캐대언의 일본어 더빙은 돌이켜보면 미스터리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루미의 일본어 성우로는 일본의 유명 성우가 캐스팅되었는데 이 성우는 노래 실력까지 출중해 오리콘 차트에도 자주 오를 정도로 가수로서도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루미의 노래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700명에 불과한 무명 가수가 불렀던 것이죠. 차라리 루미 성우 본인에게 노래까지 맡겼다면 훨씬 나은 결과물이 나왔을 텐데 말입니다. 이쯤 되면 의아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를 정도입니다. 참고로 진우 역시 유명 성우를 캐스팅해놓고도 노래는 또 다른 무명 가수에게 맡겼습니다. 덕분에 작중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루미와 진우의 듀엣곡은 정말 못 들어줄 정도로 처참하게 망가져버리고 말았죠. 이에 일본 내에서는 영화가 이렇게 크게 성공할 줄 몰라서 신인 가수들의 경력 쌓기를 위해 기획사의 로비나 연주를 통해 무명들을 억지로 끼워 넣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니의 행보를 보면 이러한 추측이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캐대언이 세계 영화사에 남을 정도의 엄청난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지금 제작사인 소니가 실제로 벌어들인 수익은 고작 2천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넷플릭스와 계약할 당시 소니에서는 캐대언이 흥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해 수익 프리미엄 상한선을 2천만 달러밖에 잡지 않았던 것인데요. 허나 현재 캐대언의 싱어롱 극장 수입만 2천만 달러를 훌쩍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커진 격이죠. 한편 캐대언의 박스오피스 1위는 정말 놀랍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넷플릭스와 철저히 등을 돌린 미국 최대 극장 체인이 캐대언의 상영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달성한 성적이기 때문이죠.
이런 저력을 보여주는 캐대언을 보면서도 오히려 속이 뒤집히고 있는 나라가 있으니 바로 우리의 이웃 중국입니다. 중국은 캐대언에 맞서겠다고 자국 애니메이션을 영어 더빙해 미국 극장에 걸어 캐대언과 정면 승부를 선언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그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캐대언은 상영관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는 보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 난리인 상황입니다. 실제로 미국에 살고 있는 한 중국인이 직접 두 영화를 보러 가서 올린 비교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중국 언론들은 가 못지않게 미국에서 대응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떠들어댔지만 실제 극장의 풍경은 한산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나도 미국에서를 보러 갔는데 관객은 거의 다 나 같은 중국인이었고 미국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전하기도 했죠. 여전히 현실을 외면하며가 흥행하지 못한 건 영화의 완성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미국인들의 반중 감정 때문이라고 우기는 이들도 있었지만 같은 중국인들도 믿지 않는 초라한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중국 내에서는 가 자국의 문화적 자부심을 오히려 깎아내리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중국 영화 평론가는 중국 애니메이션의 수준을 보여주기는커녕 한국 콘텐츠의 아성을 더욱 공고히 해주는 역할만 했다며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와 언론이 아무리 현실을 왜곡하려 해도 전 세계 시청자들의 눈은 정확히 캐대언의 빛나는 성공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편 캐대언이 이렇게 흥행하면서 한국 문화에 과몰입하는 외국인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틱톡에서 1800만 조회수와 270만 좋아요를 기록하며 엄청난 화제를 모은 영상이 있습니다. 당신의 한국인 아빠라는 틱토커가 캐대언에 나오는 양머리 수건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영상이었는데요. 이를 본 외국인들이 영상에서 본 대로 직접 양머리 수건을 만들어 쓰고 인증샷을 찍어 올리는 게 하나의 유행처럼 퍼지고 있죠. 이처럼 캐대언에 완전히 푹 빠져버린 팬들은 작품에 녹아든 한국 문화 요소를 세밀하게 탐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구독자 6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유튜버 겸 예술가인 백하아딩이 자신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캐대언에 담긴 한국 미술사를 소개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전통 회화 양식과 색채, 그리고 고대 설화 요소들이 어떻게 캐대언의 시각적 언어에 녹아들어 있는지 심도 있게 분석하여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죠. 이처럼 한국에서도 몰랐던 독특하고 깊이 있는 해석들이 쏟아지며 작품의 매력과 세계관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볼수록 파고들수록 새로운 의미와 매력이 드러나기에 전 세계인들이 아직까지도 캐대언 열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 문화와 K-팝의 글로벌 파워를 다시 한번 입증하며 단순한 애니메이션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매김한 캐대언. 앞으로도 캐대언이 가진 독창적인 힘과 매력이 전 세계를 매료시키며 한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길 기대해봅니다. 이 영화가 단순한 흥행을 넘어 문화적 교류와 이해의 장을 넓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캐대언의 성공은 K-콘텐츠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문화에 더 깊이 빠져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매력을 알아가게 될 순간들을 기대합니다. 캐대언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